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3요소 중에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코드 부분, 그리고 코드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는 코드 진행을 기본 버전을 배우면서 간단한 노래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피아노의 정석 낙원에서는 챕터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가장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다음에 코드를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간단한 2개 버전의 곡을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앞에서 보시는 이 악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치는 거를 우리가 코드 혹은 화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음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보시면 이런 사운드가 나요. 음을 낱개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 이것을 이제 코드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의 코드를 마치 스토리처럼 쭉 이어서 치는 거를 코드 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라흐마니노프가 잘 즐겨 썼다는 이 코드를 쭉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듯이 코드가 뭐 확확 바뀌진 않지만 여기 밑에 있는 음들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고 계속 음들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색채감이 바뀌고 있죠. 이렇듯 우리가 단선율, 그러니까 멜로디 하나를 연주하면 그냥 성악가가 노래하는 듯한 하나의 멜로디가 쭉 진행이 되지만 코드라는 거는 2개 이상의 음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걸 바로 코드 진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린 이걸 과연 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시거나 아니면 다른 악기를 다루시더라도 특히 악기를 다루실 때는 피아노 반주라던가 뭔가 미디 음악으로 반주 형태를 화음으로 받쳐서 같이 합주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피아노 연주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면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떴다 떴다 비행기 이렇듯이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는 하면서 코드를 진행을 시켜서 받쳐주고 있죠. 아니면 왼손으로는 단순한 음을 하지만 오른손으로 이렇게 코드를 또 여러 개를 진행시켜서 하는 등 곡을 연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의 코드 진행들을 통해서 곡을 더 다양한 스타일로 또 풍성한 음들을 더 더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진행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이렇게 여러 개 연속된 코드들을 활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간단한 노래라던가 그 다음에 뭐 동요부터 시작해서요. 팝송도 좋고 이런 노래들에 이런 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반주 패턴으로 멋지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클래식 곡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만 구성된 곡들도 있고요. 멜로디의 반주로 코드를 받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코드를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드의 개념은 음을 2개 이상의 음을 위로 쌓아서 올린 형태를 코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음의 거리를 먼저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거죠. 피아노로 예를 들어 뭐 다른 악기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이렇게 자기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의 거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도하고 한 음씩 이렇게 확장하면서 만약 그려본다면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 더 늘어나네요.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도하고 라까지도 갈 수 있고, 도, 시, 그 다음에 도도, 이 이상도 계속 갈 수는 있거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옥타브 안에서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음하고 음 사이에 동시에 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쌓아 올려서 코드가 형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이 음 사이에 거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몇 칸 간격으로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화음의 캐릭터가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 자신일 때는 이걸 음정을 1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떤 음과 그 다음에 다른 음 사이에 이 사이의 거리를 바로 음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도, 그 다음에 레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장 쉽게 설명을 했을 때 도, 레 이렇게 2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거리를 나타내는 요 단위를 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도, 레, 미 몇 도가 되는 걸까요? 3도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도파, 도솔, 도라, 도시, 도도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면서 얘는 4도, 5도, 6도, 7도, 8도 얘는 곧 옥타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과 음 사이에 거리가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거죠. 멜로디 안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Over the Rainbow라는 멜로디인데요. 이것도 한음과 한음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음정이라는 거는 어떤 한음과 그다음에 그 다른 음 사이에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음을 쌓아 올릴 때 이런 음정들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특히 이 요주의 인물, 이 3도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화음을 보통 가장 스탠다드하게 3도씩 쌓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화음의 개념을 익히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음정입니다. 그래서 음정이라는 건 이렇게 한음과 한음 사이에 수평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위로 그냥 올려 쌓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거죠. 요렇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초를 쌓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화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음정이 지금 3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곡을 치시던 간에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있는 그 코드를 먼저 배우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정 중에서도 3도 음정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배우기 전에 이제 음정 간의 관계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정 간에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건데요. 도시, 그 다음에 미솔, 파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미도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자, 아까는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하고 레라는 음을 이거는 옆에 그릴 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이 위에다 그리면 음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는 옆으로 약간 비껴놔서 그리거든요. 자, 요런 화음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2개 이상을 치는 거니까 화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음들도 각자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하고 레처럼 둘이 되게 가까워요. 그럼 얘네들은 좀 부딪히면서 살짝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요. 살짝 불편한 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부딪히죠. 그래서 얘도 비슷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코드, 그 다음에 요 코드도 한번 쳐볼까요? 얘는 5도라고 볼 수 있죠? 얘는 6도죠. 그래서 이렇게 3도, 5도, 6도 이 코드들은 이 앞에 제가 쳤던 요 코드보다는 그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상대적으로 귀가 듣기에 좀 행복하죠. 이렇게 화음을 쳤을 때 제가 3칸씩 쌓아 올린 그 코드 전에 이런 음정 관계에 의해서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 안에 이렇게 어떤 음들이 잘 섞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어떤 거 더 긴장도가 느껴지고 어떤 거 더 해결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음이라는 게 그 안에서 더 긴장하고 해결되고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화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3도라는 거예요. 1, 2, 3, 4, 5. 네. 자, 그러면 그 3화음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3화음이라는 거는 음이 총 3개가 위로 쌓인 거거든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 도를 기점으로 해볼게요. 도 위에다가 쌓고 또 쌓고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제가 그 책에다가도 그려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개 음으로 구성된 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실 수 있는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3화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사람과 3화음의 개념을 먼저 기억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음이 있고 그 위에 3칸 위에 쌓고 또 3칸 위에 쌓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 3화음을 구성할 때 가장 밑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쌓아 올리는, 그러니까 눈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몸통 부분과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있는 음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그 캐릭터가 바뀌어요. 특히 밝고 어두운 캐릭터로 바뀌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걸로 도로 한번 해볼게요. 도,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놓고, 자, 그러면 음정을 한번, 아까 3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3도 중에서도요, 이 까지 도레미 미까지의 거리가 3도일 수가 있는데, 이 3도가 반음이 총 합쳐서 5개로 구성된 게 있고요. 반음이 합쳐서 4개로 구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음부터 반음이라는 거는 한 건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반을 말하거든요. 요렇게도 제일 가깝죠? 요렇게도 제일 가깝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부터 반음을 5개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미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고, 일단 반음이 4개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미의 플랫에 해당되는 거죠. 반음 내린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3화음을 구성할 때 여기는 그래서 길다고 해서 장삼도고요. 얘는 단삼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음은,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 음정의 토대로 해가지고 위에 쌓이는 거에 따라서 코드들의 캐릭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음과 그 다음에 3음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장삼도라는 건 반 5개, 그 다음에 단삼도라는 건 반음 4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정 2개를 활용해서 다양한 3화음들이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장3도 위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의 거리가 지금 장3도인 거잖아요. 반음이 5개, 반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반음 4개를 위로 더 쌓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위로 반음이 4개인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걸 바로 도미솔 장조라고 해서 장 3화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하면요, 얘가 C가 되거든요. 요렇게 제가 영어계 이름 이걸 마치자마자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단 3도라고 했잖아요. 이 위에다가 여기는 반음이 4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음을 5개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된 화음을 바로 단 3화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인 음정을 보시면 단삼도 아니면 장삼도를 활용해가지고 위로 쌓는 거리를 조절하고 있죠. 그래서 첫 코드를 보시면 장삼화음, 그 다음엔 단삼화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의 차이점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지금 반음 5개, 반음 4개로 구성된 이 장삼화음 코드에서 가운데에 있는 음을 또 반음을 내려서 이렇게 구성한 이 코드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듬을요, 이 게이름을 C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코드 자체를, 장 쪽 코드를 C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 쪽, 이 밑에 있는 C는 이 음이자 코드를 뜻하지만 여기에 지금 미 플랫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라고 해서 얘가 단조란 뜻이에요. 마이너. 그래서 단삼화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요, 장조 단조로 해서 제가 코드를 익히셨으면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음을 하나하나 해서 코드를 장삼화음, 단삼화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그 예제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풀어보시겠는데요. 그러면 장삼화음 코드를 치시고 그 다음에 단 코드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레라는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D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 코드에서 반음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이 코드 하나 해볼게요. 여기가 영어로 하면 미가 되거든요. 이 코드를 하면 반음 5개. 얘가 장사마음이 이 코드거든요. 여기다 반음을 내리면 E 마이너.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세트화를 시켜서 장사마음, 단사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어계 이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드 캐릭터들은 다 알려드렸지만 영어의 개 이름은 이제 마치 이탈리아 말로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영어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 이름들을 이게 그 음이자 또 코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한 옥타브를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초콜릿바 2개에도 제가 이거 초콜릿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C죠. 그 다음에는 D가 되죠. 그 다음에 E. 여기는 알파벳 순위 똑같아요. E, 그 다음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요건 B죠. B. 이런 식으로 영어 개 이름을 여기가 매칭시켜서 외워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영어 개 이름을 얘기했을 때 탁탁 나올 정도로 빨리빨리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에서 플랫이 쓸 수 있겠죠. C에서 샵이 될 수도 있지만 D에서 플랫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플랫이 붙었을 경우에는 D 플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미라는 음에 플랫이 붙게 된다면 그냥 붙은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E의 플랫이 되겠죠. 그 다음에 F라는 음에 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솔이라는 음에 플랫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F 샵 혹은 G 플랫 이렇게 둘은 똑같아요. 이게 좀 빈번하게 둘 다 쓰이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솔의 샵이 될 수도 있지만 솔 샵보다는 사실 A의 플랫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요렇게 이 사이에 낀 음은 A 플랫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샵이라기보다는 B 플랫으로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C에다가 플랫을 해주면 여기 사이에 낀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샵 혹은 D 플랫 요거죠. 그 다음 D, E로 가기 전에 여기 E 플랫 제가 반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E죠. 바로 옆으로는 F 같고 그 다음에 F의 샵이 될 수도 있고 솔의 플랫이 될 수도 있죠. G 플랫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G, 그 다음에는 A 플랫, 라의 플랫이니까요. G 샵도 되지만 얘가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아까 더 많이 쓴다고 했었던 B의 플랫, B 플랫, 그 다음에 B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정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장삼, 단삼 화음에 대해서 캐릭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더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게 바로 이 영어 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 개 이름이자 코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이게 그 알파벳 상태에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이게 바로 장삼 화음이고요. 이 알파벳 뒤에 이렇게 M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얘는 단삼 화음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